아들아,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니? 하루아침에 내 집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더러 이 판자촌에서 살라는 거니? 엄마, 그러게. 누가 제 동생만 예뻐하랬어요. 뭐라고? 그럼 지금 내 집을 빼앗고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엄마인 내가 네 동생을 더 예뻐해서라는 거니? 준용아, 정신 차려. 그건 네 잘못된 착각이야.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 사연은 경기도에서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신 어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이란성 쌍둥이 아들딸이 있어요. 제 아들 준용이는 어릴 적에는 정말 착하고 좋은 녀석이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어릴 적부터 아빠 없이 키워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준용이는 그런 그늘이 티나지 않을 정도로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답니다. 어느 날 제가 갤로퍼라는 차가 좋다고 하면 엄마, 제가 나중에 엄마한테 갤로퍼를 사다 드릴게요. 우리 같이 평생 타고 다녀요. 어린아이다운 동심과 환상이 묻어나는 말이었지만 저는 아들의 효심이 느껴져 좋았어요. 저에게는 또 딸 서아도 있었죠. 엄마, 오늘도 학교에서 100점 맞아왔어요. 막내딸 서아는 준용이처럼 효심도 깊었지만 동시에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어요. 문제는 그깟 100점이 뭐라고. 나도 우리 반에서 축구를 제일 잘해. 첫째 준용이가 그걸 시샘한다는 거였죠. 정확히는 서아가 자기보다 더 사랑받을까봐 질투하는 거였어요. 흥. 그깟 축구를 잘해서 뭐 한다고. 오빠가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나갈 거야. 월드컵에 나갈 거라고. 오빠가? 웃긴다, 웃겨. 준용이랑 서아 사이에는 그렇게 어릴 적부터 미묘한 경쟁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둘에게 그러지 말라고, 못하러 그런 것으로 남매 간에 다투냐고 했지만 엄마, 지금 오빠 편드는 거예요? 엄마, 지금 서아 편드는 거야? 둘은 제가 누구 하나를 편드는 것 같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었답니다. 저는 항상 그런 둘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었죠. 대학에 들어가면 둘의 다툼이 끝날 줄 알았어요. 둘 다 각자 다른 삶을 살게 되니 더 이상의 다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추측이었습니다. 서아는 수도권의 명문대학에 합격한 반면 준용이는 지방 전문대에 들어갔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엄마, 저 이번에 장학금 탔어요. 제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학에 합격한 두 아이를 제 품에서 떠나보내기 전 기념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서아의 한마디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우리 막내딸 장하다. 하지만 동시에 준용이의 표정은 어두워졌죠. 엄마, 나는 장학금 같은 건 받지 못해서 등록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돈 좀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어휴, 그럼 우리 장남 등록금은 당연히 이 엄마가 줘야지. 그걸 무엇하러 주저해서 말하니? 저는 둘을 동시에 힘껏 제 품에 껴안았어요. 우리 아들, 딸. 사랑한다. 부디 대학 가서도 몸 상하는 일 없이 잘 지내다 와. 엄마, 그래도 더 좋은 대학 간 제가 조금 더 사랑스럽죠? 야, 최서아, 너 말 그따위로 할래? 둘의 다툼이 시작될 것 같으면 저는 얼른 중간에 나서 잘라냈어요. 그만 둘 다 또 왜 그러니 좋은 날에. 남매 간에 계속되는 미묘한 긴장과 기싸움은 저에게 깊은 고민거리였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두 녀석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다행히 그런 경쟁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면도 아예 없지는 않았답니다. 서아는 항상 수석 장학금을 놓치질 않았고 준용이도 뒤늦게 철이 들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엄마, 나 이번에 편입하게 됐어요. 서아가 다니는 학교, 거기에 이제 나도 다닐 수 있게 됐다고요. 기뻐하는 준용이의 말에 저도 함께 박수를 쳤답니다. 그게 정말이니? 준용아, 정말 축하한다. 전에도 그랬지만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준용이의 소식에 내심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색은 못했지만 서로 경쟁하는 둘 사이에서 저도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준용이의 편입 소식이 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엄마,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 나도 사실 너한테 전해줄 소식이 있다. 네 오빠 소식이야. 그래요? 그래도 일단 제 것부터 들으세요. 저 이번에 영국으로 유학 가게 됐어요. 어? 유학? 네. 정교에서 딱 몇 명만 보내주는 건데 제가 교환학생으로 뽑혔거든요. 거기서 잘하면 아예 그쪽에서 쭉 지원받으면서 해외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이니? 그래, 정말 축하한다. 감사해요. 모두 엄마가 잘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전해주려던 오빠 관련 소식은 뭐예요? 아, 그게. 그러니까 네 오빠 준용이도 이번에 편입을 하게 됐거든. 그래서 서아 네가 다니던 학교에 붙었다고. 그걸 전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엇갈리게 될 줄은 몰랐네. 그래요? 아쉽다. 오빠랑 학교 같이 다닐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러게 말이다. 참 이게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분명 같은 배에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태어난 아이들인데 한 명이 한 발 쫓아가면 다른 한 명이 두세 발 앞서가 버리는 그림이 계속 연출되었어요. 서아의 유학 사건 이후로 준용이의 기는 완전히 꺾여버렸고요. 서아가 유학을 간다고요? 아, 그래요. 침울해하는 준용이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고 녀석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어요. 준용아,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라. 그깟 대학이 뭐라고. 그리고 사실 이 엄마는 우리 아들이 서아보다 조금 더 좋아. 그건 위로를 위한 농담 반 진담 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말이 생각보다 훨씬 위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다 죽어가던 준용이의 목소리가 금세 생기를 되찾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엄마. 서아보다 내가 더 좋아요?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럼 누가 뭐래도 우리 아들이잖니. 그러니까 침울해할 필요 없어. 이 엄마한테는 준용이 네가 최고니까. 엄마, 정말 고마워요. 알았어요, 엄마. 나 힘내서 공부할게요. 준용이의 말에 한숨을 돌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 서아로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 준용이 오빠한테 저보다 오빠가 더 좋다고 하셨다면서요? 어? 아, 아니 그걸 준용이가 말하든?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그냥 준용이가 너무 침울해할까봐 말해준 거였는데 그걸 뽀르르 서아에게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서아는 제 예상보다 상당히 쿨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괜찮아요. 놀라실 필요 없어요. 엄마가 준용이 오빠가 좌절할까봐 해준 말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 그럼요. 대신 엄마, 저한테도 한 번만 말해주세요. 뭘 말이니? 사실은 준용이 오빠보다 제가 더 좋다고요. 아, 아니. 그거 참. 왜요?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럼 정말로 엄마는 저보다 준용이 오빠가 더 좋은 거예요? 맨날 저희 둘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럴 리가. 그래, 이 엄마는 사실 서아 너를 조금 더 좋아한단다. 제 말에 서아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더군요.
알았어요. 그럼 저도 이제 더 이상 질투하지 않을게요. 서아와의 통화를 끊고 나서 얼마나 기가 빨렸는지 몰라요. 이 녀석들은 도대체가 다 큰 녀석들이 왜 이리 나한테 집착하는 건가 싶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서아가 영국으로 출국하던 날, 준용이와 함께 서아를 공항으로 배웅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할 정도로 날이 흐리더군요. 서아도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와서 출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졌고요. 결국 준용이가 화를 터뜨렸어요. 야, 최서아. 내가 일찍 좀 다니랬지. 너 이러다 비행기 못 타면 어쩌려고 그래? 탈 수 있다니까? 재촉 좀 그만해, 제발. 지금 나 때문에 재촉하냐? 네가 유학 못 갈까 봐 그러는 거 아니야. 아, 네. 아주 감사해 죽겠네. 그날따라 둘의 다툼은 유독 심했습니다. 작은 투닥거림으로 시작한 둘은 점차 논쟁으로까지 번졌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하기 직전까지도 마찬가지였죠. 아씨, 나더러 그럼 어쩌라고. 공항 한 번 데려다 주는 거 가지고 되게 생색이네. 뭐? 아씨? 너 지금 욕한 거야. 씨가 무슨 욕이야? 아, 몰라. 나 갈 거야. 공항 게이트를 향해 성큼성큼 가던 서아가 휙 뒤로 돌더군요. 그러더니 잔뜩 화가 나 상기되어 있던 녀석의 얼굴에 초승달 같은 미소가 지어지는 게 보였어요. 심상치 않았죠. 오빠가 그랬지? 엄마가 사실 나보다 오빠를 더 좋아한다고. 설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저는 서아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서아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버리더군요. 그거 엄마가 사실 거짓말이래. 엄마는 내가 더 좋대. 그러니까 꿈깨. 내가 없는 동안 오빠가 어떤 소리를 듣던 그건 모두 엄마가 오빠를 위로하려고 한 소리니까. 망했다. 망했다는 생각이 머리 가득 들더군요. 저는 이제 둘이 다 컸으니 부디 준용이가 의젓하게 반응하기를 바랐지만 서아의 말을 들은 준용이의 얼굴은 충격을 받은 듯 어둡더라고요. 도대체 서아가 왜 그런 건지 지금도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서아가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떠나버리고 저랑 준용이는 불편한 기색이 가득한 채 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한참 지속된 침묵에 결국 불편해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준용아, 아까 서아가 한 말 말이다. 신경 안 써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나 원참 서아게도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큰일이야. 준용이 너처럼 조금 의젓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서아 말처럼 어차피 저를 위로하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 녀석이 신경 안 쓴다더니 말하는 뽐새는 신경 안 쓰는 기색이 전혀 아니었어요. 준용아, 그게 아니야. 됐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저도 이제 애도 아니고 엄마한테 사랑받으려는 유치한 짓은 그만두려고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엄마는 서아를 더 좋아할 테니까요. 그렇죠?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원래라면 둘 다 철 좀 들라고 한마디 할 수 있었겠지만 서아가 폭탄 발언을 하고 날아가 버렸으니 제가 뭐라고 할 처지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 동안 준용이와 조금은 서먹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서아와 준용이 모두 점차 성숙해져서인지 그리고 또 머나먼 타국이 주는 고향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찾게 되더군요. 저도 덕분에 한결 마음을 놓게 되고요. 그러는 사이 서아와 준용이는 제각각 짝을 찾아 연애를 시작했고 준용이는 이른 결혼과 출산을, 서아는 외국인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는 사이 저에게도 변화가 생겼죠. 제가 머물며 살던 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껑충 뛰었거든요. 제게는 자그마한 주택이 두 채 있었어요.
하나는 큰 집, 다른 하나는 작은 집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때가 되면 서아에게 작은 집을, 준용이에게 큰 집을 나눠줄 생각이었죠. 준용이가 뜻밖의 요구를 해온 건 그때였습니다. 엄마, 저 죄송한데 지금 가지고 계신 큰 집에 저희 가족이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요? 큰 집에? 네.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는 집은 너무 좁아서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년만 살다 나올게요. 그 정도면 저희 살림이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되었어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서아에게 줄 생각이었던 작은 집이었고, 큰 집은 원래 세를 주다가 비어있는 상태였거든요. 어쨌든 만약 큰 집을 아들네에게 준다면 수입의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자식에게 집을 내어주는 건데 무슨 고민이야. 큰 집은 어차피 준용이에게 언젠가 내어줄 집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간 준용이에게 미안한 감정도 많았어요. 본의 아니게 늘 서아랑 비교되는 삶을 살게 해서 미안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오해를 모두 없애버리면 좋겠지. 저는 고민 끝에 큰 집을 일찍 양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준용이도 그런 제 고민을 모르지 않았는지 정말 고마워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 이럴 때 엄마가 도우라고 있는 거지 뭐.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숨통이 트였어요.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하는 아들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흡족했어요. 사실 그간 며느리도 은근히 서아를 신경 쓰는 게 느껴졌고, 그런 둘의 눈치를 보느라 저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결정이 저에게는 차라리 잘된 일 같이 느껴졌답니다. 차라리 일찍 줘서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요. 한데요. 세상이 참 야속하더라고요. 제가 좋은 의도로 한 일이 나쁜 결과를 낳고 말았거든요. 아들 준용이랑 며느리 그리고 손자는 어쨌든 한국에 있으니 비교적 자주 보았어요. 평범한 직장인인 준용이네 형편상 어려울 때도 많아서 제가 늘 이런저런 사유로 금전적 지원을 해줄 때도 있었죠. 그러던 차에 서아로부터 도움 요청이 온 거예요. 엄마, 정말 죄송한데 이번에 돈을 조금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런던 집값이 너무 비싸서요. 이사 문제만 마무리되면 돈은 금방 돌려드릴 수 있어요. 서아는 똑 부러진 아이라 허튼 소리를 할 아이가 아니었어요. 제 딸은 한다고 하면 하는 아이였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아들 모르게 돈을 전달할 수 있냐였답니다. 저는 해외 송금을 할 줄 몰랐어요. 그간 은행 일은 모두 며느리가 해주곤 했죠. 그래서 서아에게 돈을 보내려면 꼼짝없이 이번에도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그간 아들네가 저에게 많은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또 토라지기 마련이잖아요. 해서 저는 며느리만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만 따로 부르시고 어쩐 일이세요? 저는 긴 말 없이 며느리에게 용돈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거 너랑 우리 손주 옷값이랑 간식값 좀 넣었다. 어머, 어머니. 또 이렇게 저희를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하는 며느리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서아에게 줄 목돈을 건넸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서아가 보내달라고 해서 따로 내가 모은 돈이야. 아가씨가 이번에 돈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서아의 이름이 언급되자 말하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단번에 불편해하는 기색이 비치더군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자 절로 나오는 한숨을 꾹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서아가 사정이 있어서 급전이 필요한 모양이야. 너도 알다시피 준용이가 아무래도 서아랑 엮이면 뭐든 조금 불편해하잖니. 이해심 많은 네가
중간에서 수고 좀 해줘라. 준용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니. 말하는 며느리의 표정은 탐탁지 않았어요. 그 때문인지 돈을 쥐어서 보내는 중에도 영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제발 며느리가 제 요청대로 해주길 바랐어요. 준용이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일을 처리해 주기를요. 사실 그게 헛된 기대는 아니었죠. 그도 그럴게. 이번에 서아에게 목돈을 한 번에 줘서 그렇지. 그동안 준용이네에게 돈을 꽤나 주었었거든요. 며느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한다면 그런 점을 이해해 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엄마, 서아한테 5천만 원이나 보내줬어요? 며느리와 준용이는 저의 그런 바람을 무참히 짓밟더군요.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낱낱이 들은 건지 준용이는 제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니. 준용아, 그건 그냥 서아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주는 것뿐이야. 엄마, 저 그동안 엄마가 뭐라고 하든 군말 없이 그냥 묵묵히 버텼어요. 엄마가 서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도 차별하는 것 같아도 그냥 참았다고요. 그런데 이런 큰 목돈을 서아한테 그냥 보내주시다니요. 서아네만 힘들어요? 우리 집도 힘들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준용아, 아들, 생각을 잘해보렴. 내가 너네한테 그렇다고 돈을 안 보내줬니? 그동안 너네가 생활비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고 손자 돌반지 직접 내가 해주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집까지 미리 증여해줬잖니.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엄마, 집은 어차피 원래 제가 받을 거였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진심이니? 네, 그럼 진심이지 뭐겠어요. 원래 부모 사랑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집도 엄마가 저한테 보여주는 사랑이잖아요. 이 세상에 당연하고 원래 받아 마땅한 게 대체 뭐가 있단 말인가요? 아무리 부모의 사랑값이 똥값이라고는 해도 이런 취급을 받다니. 저는 그 후로도 준용이를 어르고 달래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녀석은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더군요. 됐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제부터 엄마가 서아를 더 사랑하시는 건 사실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엄마 말씀대로 저희한테 그동안 보여주신 정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쉽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자식은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그때만큼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후로 준용이네와 아예 관계가 끊긴 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명절에 서로 얼굴을 마주했죠. 하지만 전처럼 준용이가 저에게 살갑게 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제가 몇 번이나 화해를 시도해 보았지만 녀석 쪽에서 마음을 닫더라고요. 서아가 있는 영국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온 건 그 즈음이었어요. 서아가 저를 영국으로 초대했거든요. 엄마, 이번에 영국으로 오셔서 저랑 2달 동안 같이 살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참에 오셔서 제 남자친구 얼굴도 보시고요. 서아는 영국에서 잘 적응해서 대학 졸업은 물론 연구원으로 일하는 중이었어요. 저에게는 정말 큰 자랑임은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큰 자랑이었죠. 사랑하는 딸과 함께 영화에서나 보던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건 정말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2달이라는 시간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죠. 2달이라 좋긴 한데 조금 걱정이 되네. 왜 그러세요? 어떤 걱정인데요? 그게 어쨌든 내가 한국에 건물도 있고 돌봐야 할 것들도 많은데 내가 없으면 누가 다 그걸 관리하겠어. 무엇보다 최근에 건물 세금 문제 관련해서 정부 문서가 온 상태라서 그렇지 않아도 심경이 복잡하던 차였거든요. 혹시 제가 영국에 간 사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었죠. 마음속에 가득한 고민은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런 고민을 제 아들 준용이에게도 전화로 말했어요.
그런데 준용이가 의외의 말을 하더군요. 엄마, 그럼 제가 건물을 대신 돌봐드릴게요. 관리도 하고 필요하면 다른 업무들도 보고요. 정말 그래줄 수 있겠니? 우리 아들이 그래준다면야 이 엄마는 믿고 맡길 수 있지. 정말 고맙다, 준용아. 고맙긴요. 엄마가 영국에 가고 싶다는데 제가 당연히 도와야죠. 대신 그때 말씀하신 세금 문제 있잖아요. 혹시 그것 때문에 제가 대신 뭘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위임장이랑 인감도장 좀 준비해 주세요. 응? 위임장이랑 인감도장? 갑자기 그건 왜? 혹시 등기를 제 앞으로 바꿔서 직접 일을 처리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가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게 그렇긴 한데. 등기를 아들에게 위임하기 위한 문서와 인감도장을 달라는 아들의 말에 다소 고민이 되었어요. 그도 그럴 게 겨우 2달이잖아요. 하지만 아들의 말을 아예 무시하기에는 그때 세금 문제가 정말 복잡했거든요. 몇 번 변호사와 세무사한테 상담받을 정도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영국에 가려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어서 이리저리 일에 둘렀어요.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었어요. 그런 저에게 준용이와 며느리는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죠.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설마 어머님 아들이랑 제가 건물을 떼먹기라도 할까 봐요? 원예는 농담도. 그래, 알았다. 그럼 너희 둘에게 내 건물을 맡기마. 대신 혹시 주변에서 누가 건물 좀 팔라고 해도 절대 팔면 안 된다. 그럼 물론이죠. 엄마 허락 없이 절대 안 팔게요. 그때 전 아들 내외에게 건물을 맡기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들에게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 놓고 저는 영국으로 출국했답니다. 엄마, 오셨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저를 맞이하러 나온 딸. 서아의 얼굴은 몰라보게 변했더군요. 중간중간 영상 통화를 하긴 했었지만 직접 보니 또 느낌이 달랐답니다. 서아야, 우리 딸. 서아와 포옹을 하면서 한동안 얼마나 서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좋은 날인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아의 영국인 남자친구도 그날 처음으로 만나보았어요. 키도 훤칠하고 정말 멋진 영국 신사더군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정말 온갖 진귀한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런던의 템스강을 따라 명소들을 보여주는 템스강 크루즈. 오래전 책에서나 보았던 로제타 스톤을 보관하고 있는 대형 박물관. 그리고 런던의 아름다운 세인트 폴 대성당까지. 날이 흐리다가도 금세 해가 비치고 해가 비추다가도 금세 비가 쏟아지는 영국은 마치 심술궂은 신사의 초대를 받은 것 같았답니다. 백조가 호수에 떠 있기 위해 발로 부단히 갈퀴질한다는 말처럼 서안에는 화려한 겉모습과 다르게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도심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지역 주민들의 질도 그리 좋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런던 집값이 워낙 비싸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다소간 좋지 않은 일이 생겼던 건 바로 제가 중간에 흑인들에게 강도를 당한 거였어요. Give me the money, or I will kill you. 거친 말투로 제게 칼을 내밀고 위협을 하는데 정말 어찌나 놀랐는지 몰라요. 엄마, 당황하지 말고 그냥 저 사람들이 주라는 대로 주세요. 같이 있던 서아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강도를 당한 이후 한동안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어요. 그도 그럴 게 한국에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강도는커녕 불량배를 만난 적도 없었죠. 하지만 딸 서아의 말을 들어보니 영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드물지만 일어나는 모양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니? 괜찮다.
이게 어떻게 네 탓이라는 거야? 살다 보면 이런 경험도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오히려 서아를 다독였어요.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널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서아야.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이미 그동안 엄마한테 받은 사랑으로 충분한걸요. 충분하기는. 아무래도 이번에 한국에 돌아가는 대로 너한테 주기로 했던 작은 집을 처분해야겠다. 그걸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너희 인생을 살아. 네? 엄마, 그게 정말이세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난 그냥 다른 원룸에 들어가 살면 그만이야. 큰 집이랑 작은 집 관리는 지금 준용이가 맡고 있으니까 돌아가는 대로 내가 정리해서 보내주마. 그렇게 남은 짧으면서도 길었던 영국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가기 바로 전주에 며느리로부터 예상치도 못한 문자가 왔답니다. 나도 팔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어머니 오시기 전에 그 집 처분하려고 남편이랑 나랑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뜬금없이 제게 보내진 문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몇 번이나 눈을 끔뻑였는지 몰라요. 집을 처분한다. 그것도 내가 오기 전에? 설마 내가 영국으로 오기 전 준용이랑 며느리에게 맡긴 집을 말하는 건가 싶더군요.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천연덕스럽더군요. 반면 저는 당황으로 인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방금 문자를 하나 받아서 말이야. 네가 문자를 보냈던데 무슨 집을 내가 오기 전에 처분한다고. 네? 아, 그거요. 아,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저랑 제 친구랑 하던 게임 이야기예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잘못 보냈나 봐요. 게임? 게임에서 내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냥 역할 놀이 같은 거였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그나저나 곧 한국에 오시네요? 저희가 공항에 마중 나가 있을 테니까 곧 봬요. 수상했어요. 그것도 미치도록 수상했습니다. 역할 놀이의 게임이라니. 저를 바보로 봐도 단단히 바보로 봤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무엇보다 마지막에 의연한 척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게 무척이나 떨리고 있어서 신빙성이 더해졌어요. 설마 준용이랑 며느리가 내가 없는 사이 정말 큰 집이나 작은 집을 처분한 건 아니겠지? 당시 제 상황은 불리한 것투성이었어요. 아들 며느리의 말만 믿고 두 녀석에게 등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맡기고 온 상태였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녀석들을 다그치기란 불가능했죠. 만약 그랬다가 정말로 녀석들이 제 집을 팔아넘기기라도 한다면 한국으로 돌아간 제가 머물 곳은 아무 데도 없을 테니까요. 결국 저는 불안한 마음을 품은 채로 영국을 떠나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마중 나와 있는 아들 내외의 얼굴은 밝더군요. 엄마, 오셨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둘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줬어요. 가족으로서 저를 환대해주는 모습에 제 마음은 한결 놓이더군요.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저는 여전히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 그 사이 옷차림이 많이 바뀌었네? 아들 며느리의 옷들이 전과 달리 모두 명품과 좋은 옷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녀석들의 살림살이가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것 정도는 영국에 가기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고작 2달 만에 명품 옷에 명품 가방까지 들다니 정말 이상했답니다. 하지만 아들 준용이는 별것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이더군요. 그냥 요즘 일이 잘 돼서 그래요. 일이 잘 된다고? 네, 어머니 출국하시고 나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던 게 모두 잘 되었거든요. 내가 한국을 떠난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잘 되었다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준용이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안정적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반전이 있는 직업은 아니었단 말이죠. 하지만 아들과 굳이 입씨름하고 싶지는 않았고, 그렇게 아들이 태워다 주는 차에 올라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늦은 밤 길가에 드리워진 조명이 아들의 얼굴을 이따금 서늘하게 비추는데 왜인지 모르게 무서운 느낌이 들더군요. 그리고 동시에 느껴진 것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평소에 항상 가던 코스와는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비슷한 동네이기는 했지만 원래 제가 살던 작은 집과는 한참 떨어진 구석에 후미진 곳으로 가고 있었죠. 제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을 즈음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시면 안 돼요? 준용이는 원래 부탁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거기에 더해 제가 영국에 가기 전에 서아에게 돈을 보내주는 것 때문에 준용이네와 갈등이 있었던 터라 저는 어지간한 건 다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부탁인데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들어주마. 그래요?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사실 정말 엄마가 쉽게 들어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데 그러냐니까. 서아한테 주려고 하셨던 작은 집, 저희한테 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 아니, 준용아, 그건 어불성설이었어요. 네 동생 서아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하는 거니? 이번에 영국에 가보니까 서아도 그리 넉넉하게 사는 건 아니었어. 우범 지역에 살아서 위험한 강도도 돌아다니고 말이야. 그런데 그런 동생을 도와줄 생각은 못할 망정, 있는 것도 뺏어가겠다니. 역시 서아 말은 바로 들어주시면서 제 요청은 거부하시네요. 생각해보면 엄마는 아닌 척하면서 항상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서아만 챙기시고. 아니, 얘가 안 쓰던 억지를 쓰고 왜 이래?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준용이가 말하더군요. 엄마, 제가 아까 공항에서 일이 잘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말하는 아들의 표정은 기이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뒷자리에 있던 며느리가 요사스럽게 킥킥대며 웃더군요. 오빠 벌써 말씀드리려고. 어머니 놀라서 기절이라도 하시면 어쩌려고. 너희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이 늙은 엄마 놀리는 거라면 적당히 해라.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이 거칠게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엄마 집에 도착했어요. 내리세요. 아들의 말에 차창 밖을 보았어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건 허름한 주택이었어요. 제가 원래 살던 작은 집이 아니었죠. 제가 눈을 끔뻑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여기는 내 집이 아니잖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여기 어머니 집 맞아요. 며느리가 여전히 킥킥대며 제게 말하더군요. 저는 저를 비웃듯 말하는 며느리와 아까부터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공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아, 미처 말씀을 못 드렸구나. 엄마가 사시던 작은 집, 저희가 팔았어요. 앞으로는 여기가 엄마의 새로운 집이에요. 뭐라고? 그게 지금 무슨 소리니? 제 물음에 준용이가 말을 이었어요.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엄마가 살던 집, 제가 팔았다고요. 주변 시세가 너무 좋아서 안 파는 게 바보더라고요. 뭐라고? 아니, 그걸 왜 네가 멋대로 팔아? 그야 그 집 소유자는 저였으니까요. 준용이가 씩 웃더군요. 제가 자기에게 준 서류를 이용해 등기 이전을 하고 제가 없는 사이 집을 팔아버렸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서아에게 주려고 했던 작은 집을요. 저는 절박하게 준용이의 팔에 매달려 말했어요. 아들, 농담이지?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니,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네가 멋대로 팔았다는 거야? 준용이 너도 알잖니?
이 엄마 이제 나이 들어서 일도 할 수 없고 그냥 그 집하고 큰 집 2개 유지하면서 너희 둘한테 넘겨주려 했던 거야. 그런데 그걸 왜 네가 멋대로 팔아? 말하는데 눈물이 글썽여지더군요. 하지만 준용이는 그런 저에게 무심하게 말을 이었어요. 저 이런 농담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엄마가 그동안 서아랑 저를 차별 대우한 값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아도 자기가 그동안 저한테서 빼앗았던 걸 생각하면 별소리 못할 거예요. 작은 집 한도는 엄마 손자, 제 자식 키우는데 알뜰하게 보태서 쓸게요. 준용아, 정신 차려? 그 뒤로 울고불고 난리를 쳐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멋대로 떠나버리고 저에게 남겨진 건 난생 처음 보는 허름한 주택의 낡은 열쇠뿐이었죠. 지친 몸으로 열쇠를 돌려 들어가 보니 안에는 제가 이전에 살던 집에 두었던 짐들이 박스도 뜯기지 않은 채 담겨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날 밤은 울다가 탈진해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일러도 틀지 않아 찬바닥에서 눈을 뜬 탓에 온몸이 얻어맞은 것처럼 아프더군요. 내 집, 우리 서아한테 줄 집. 저는 곧바로 일어나서 세수도 하지 않은 채로 아들네가 있는 큰 집으로 달려갔어요. 걷고 또 걸어서 도착한 아들네 집에는 입구에 택배 박스가 쌓여 있더군요. 서아에게 줄 집을 멋대로 판 돈으로 자기들이 마구 소비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제가 거칠게 문을 두들겼어요. 자다 일어난 준용이가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엄마, 이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내 집 판 돈 받으러 왔다. 저는 힘을 쥐어짜서 한 말이었지만 아들은 그런 저를 비웃더군요. 엄마, 주말 아침부터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 한도는 제 아들 키우는데 쓸 거라고요. 엄마 손주가 행복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지, 당연히 보고 싶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난 이미 이 큰 집을 너네한테 줬잖니? 너네들이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멋대로 팔아버린 작은 집은 서아를 위해서 내가 마련했던 거야. 그런데 그걸 멋대로 팔아놓고 아직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다니? 제가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준용이가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아, 모르겠고요. 정 그렇게 불만이시면 지금 살고 계신 그 작달막한 주택이라도 팔아서 서아한테 주세요. 어차피 그쪽은 재개발 구역도 아니라 똥값이겠지만요. 말을 마친 아들이 제 앞에서 문을 거칠게 닫아버리더군요. 저는 충격에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어요. 준용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너희 둘을 어떻게 키웠는데. 아비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단 말이야.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지만 한 번 닫힌 아들네 집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픔에 축 처진 몸으로 다시 낯선 새 집에 돌아왔어요. 여전히 포장된 이삿짐은 뜯지도 않은 채로 거실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우선은 서아에게 상황을 알려야겠다는 생각부터 들더군요. 상황을 설명하자 서아도 적잖이 놀라더군요. 오빠가요? 아니, 아무리 나를 시샘해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한테까지 이래요? 이건 어디 폐륜하나 할 짓이잖아요. 내 말이 그 말이다. 도대체 우리 준용이가 어쩌다 일이 된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원래라면 서아 너한테 줘야 했을 돈인데 이를 어찌하면 줬니? 엄마가 면목이 없다. 슬퍼하는 저와 달리 서아는 차분했어요. 우선 엄마, 전 괜찮으니까 진정하세요. 결국 관건은 오빠네가 엄마를 속였다는 걸 입증하는 건데. 엄마 핸드폰 예전에 제가 선물해드린 거 그대로 쓰시죠? 그렇지. 내가 어떻게 그걸 바꾸겠니? 그럼 아마 자동으로 통화 녹음 될 거예요.
혹시 기록 확인할 줄 아세요? 기록? 아니,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일단 그 핸드폰 잘 관리해서 제가 알려주는 주소로 가보세요. 제 대학 동기가 강남에서 변호사 일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가서 도움을 받으면 될 거예요. 저와는 달리 침착한 딸의 말에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놓이면서도 그때 당시에는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서아 동기라는 남자 변호사를 만나고 나니까 희망이 보였어요. 제 휴대폰을 확인하던 변호사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하더군요. 여기 기록 그대로 있네요. 어머니 허락 없이는 절대 집 팔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요. 이 녹음본에 추가로 제가 요청드리는 문서 입증만 되면 차고 취소, 부당이득 반환은 물론이고 가처분 신청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말요? 변호사님,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요, 어머니. 제가 설마 서아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겠어요. 일단 저 믿고 같이 진행해 보시죠. 비용적인 부분은 최대한 제가 감안할 테니까요. 듣던 저도 솔직히 화가 났거든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더니 정말 천운이었어요. 제가 통화 녹음을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제가 쓰던 핸드폰이 자동 녹음을 한 게 결정적 증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당장 소송을 진행하자는 변호사의 말에 저는 마음이 한결 놓이면서도 동시에 아들 준용이에 대한 사랑이 걸림돌로 작용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을 하고 싶다고 했죠. 잠시 고민하던 변호사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니 대신 자기 앞에서 통화 녹음을 하면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동의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분명 사랑과 자비로 건 전화였지만 제 아들 준용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터뜨리더군요. 아, 왜 자꾸 전화를 하세요? 또 서한테 줄 돈 달라는 얼토당토하는 말씀하시면 저 그냥 전화 끊습니다. 준용아,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 집 애초에 네가 나한테 약속했잖니. 내 허락 없이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냥 세금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등기 이전을 하는 거라고 했잖니. 저는 간청하듯 말했어요. 하나뿐인 아들과 법정에서 송사를 주고받고 싶은 부모가 이 세상 어디 있겠나요? 하지만 저희 그런 간절함을 아들은 무참히 거부하더군요. 엄마, 도대체 왜 이리 순진하신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어떤 멍청이가 그냥 세금 문제 때문에 등기를 받겠어요? 네? 등기 이전하는데 드는 돈이 얼마인데 그 집거리를 세금 하나 때문에 하겠냐고요. 준용이의 무정한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 마음이 상처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대로 준용이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준용이와 제 손자가 앞으로 받을 상처가 뻔히 보여서 그것이 슬퍼서 눈물이 나더군요. 준용아, 제발 그러지 마라. 하지만 준용이는 제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변호사가 그런 저에게 잠시 시간을 준 뒤에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아직 제가 어리긴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쪽에서 가족끼리 송사를 다투는 건 흔한 일이에요. 하필이면 아드님과의 문제라 망설여지시는 건 알아요. 하지만 망설이면 망설이실수록 결국 서아랑 어머님이 받으실 상처는 커질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힘들게 삼켰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말이죠. 결국 서아의 동기 변호사를 통해 소송은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제가 준용이에게 증여했던 큰 집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 수 없었어요. 다만 준용이가 멋대로 팔아버린 작은 집에 대해서는 가능했죠. 그 행위에 대한 저희 피해 보상도 모조리 받을 수 있도록 청구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다만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결정적 증거들이 제 쪽에 많이 있어서 이기기 수월하다고 하더군요.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다른 서류들도 많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법정 다툼이라는 거 정말 못할 짓이더군요. 서로 정말 바닥까지 드러내며 싸웠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준용이가 제가 살던 집에 술에 취해 찾아와 경찰까지 부른 적도 있었고요. 저는 아직도 준용이가 경찰에 끌려가며 외쳤던 말을 기억해요.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도대체 왜?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는데? 왜 서아 그년만 그렇게 예뻐하냐고? 어쩌다 내 아들이 저렇게 망가져 버린 것일까? 저는 준용이를 보며 마음 깊이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을 판 돈으로 주로 샀던 것들은 주식과 비트코인이었어요. 해당 자산을 몰수하고 매각해서 저에게 배상하도록 법원에서 명령했다더군요. 변호사가 저에게 원하면 형사 재판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차마 부모된 도리로서 그것까지는 못하겠더군요. 그동안 몸도 마음도 지친 저로서는 더 이상 같은 동네에 머물기가 힘들었어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떠나고 싶었죠. 하지만 마땅한 답이 보이지 않더군요. 작은 집을 판 돈은 서아에게 보내야 했고, 그러고 나면 저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희망의 빛을 비춘 건 바로 우리 딸 서아였어요. 엄마, 그동안 재판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그냥 네 오빠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내 아들이 힘든 걸 보니 마음이 좋지가 않네. 제가 울음을 터뜨리니까 서아는 조용히 듣기만 하더군요. 그리고 그때 서아가 말했어요. 엄마, 위로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들어보실래요? 제안? 준용 오빠랑 재판하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엄마만 괜찮으면 그 집 판 돈으로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런던 외곽에라도 사볼까 해서요. 그동안 저희가 모은 돈이랑 엄마 돈 다 합치면 어떻게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의 한마디, 한마디는 말라 비틀어지고 갈라져 있던 제 마음에 달콤한 단비 같았어요.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는 저에게 서아가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저 개인적으로는 엄마가 꼭 저희랑 같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야 고맙지. 하지만 네 남자친구가 괜찮겠니? 그게 엄마, 사실 저 청혼 받았어요. 청혼? 그게 정말이야? 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서아가 수줍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남편이 그거 알자마자 바로 청혼하더라고요. 저 혼자 출산 준비하는 것도 무섭고 엄마가 오시면 저희한테는 정말 힘이 될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꼭 저희랑 같이 살아요. 네?